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 함께 발표한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서는 일전에 설명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정책들을 왜 펼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는 했었지만 계속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규제는 또 계속적으로 내놓기도 하고 서로 이율 배반되는 양면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서울 시민들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의 방향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의문을 표하실 것 같습니다. 반응을 보다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재건축 규제 완화해준다더니 규제 강화만 하고 있네? 인허가 풀어준다더니 인허가는 풀어주지도 않고 이미 사전에 무슨 규제들만 계속적으로 걸어놓네? 물론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깊은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되는 부분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석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 하지만 그것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무엇인가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서울 시내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규제를 완화해주면 집값이 올라갈 게 뻔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단기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게 무서워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공급이 막혀서 최종적으로는 더 큰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당장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주고 인허가를 풀어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 가격이 더 뛰어 올라가고 재건축 가격이 더 뛰어 올라갈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오세훈이 집값 다 올린 거야 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라는 것이죠.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최근의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좀 달랐어요. 성수동이 아니라 성수전략정비구역만, 목동이 아니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만, 여의도가 아니라 여의도 내 아파트 단지들만 이런 식으로 지정한 거죠.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지정을 해놨었을 때 반응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당장 성수전략정비구역만 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반응이 드디어 올해에는 건축심의가 통과되겠구나.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50층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계속적으로 건축심의를 지연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축심의를 통과시켜준다라고 하면 성수전략정비구역 50층 확정! 이렇게 되는 순간 성수전략정비구역 가격이 2억에서 3억이 안전자리로 뛰어 올라갈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거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숨겨놓은 채로 건축심의 통과시켜주고 기사로 공격받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이미 입증이 되었죠. 잠실동을 지정하다 보니까 잠실동에는 속하지 않지만 잠실 권역인 파크리오 가격이 앉은 자리에서 몇 억씩 뛰었거든요. 그리고 간간히 실거주가 가능해서 거래가 되는 엘리트 가격들 보다 보면 장난 아니게 호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당장 거래를 제한시켜가지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예시를 들어보면 나머지 규제 정책에 대한 사항들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면 재개발 예정지대 가격이 막 뜨겁게 달아오를 게 눈에 보이죠. 지금 현재 몇 천만 원씩 앉은 자리에서 올라간 구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개발 구역을 신규 지정한다라고 하면 빌라 지역들 몇 억씩 올라갈 게 뻔히 보이죠. 그러면 분명 비판 기사가 나타날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몇 억씩 올랐다. 이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나온 거는 재개발 구역 지정 자체를 시가 주도해서 하기보다는 주민 동의율 30% 모아라. 서울시가 먼저 추진할 수는 있긴 하지만 주민 이반 제한의 형식을 빌려서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멋대로 선 지정하지 않겠다.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역 지정을 해놨었을 때 집값이 올라가게 눈에 보이니까 국토부와 협의해서 구역 지정이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 날짜가 되었을 때는 전매 금지를 빠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우려되는 상황들을 막을 수 있겠죠. 구역 지정했더니 빌라 가격이 몇 억씩 뛰었대. 이런 기사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사항은 공공기획에도 있습니다. 일전에 6대 재개발 완화책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기존의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요.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이전에 5년씩이나 걸렸나?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정말 어렵게 놨잖아요. 여기서도 주민 위반 제한의 형식을 따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 시장님 기준으로는 5년씩 걸릴 것 같은 거를 공공기획을 통해서 2년으로 줄여주겠대 라는 건데, 사실 2년보다 더 줄이려고 하면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2년이라는 게 무엇이냐, 일단 주민들이 원해서 위반 제한을 해요. 검토를 하다가 2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시장 임기가 끝나요. 다음 서울시장이 내가 아니라 제2의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 즉 재개발을 싫어하는 서울시장이 당선된다라고 하면 너네 재개발들은 안녕이야 라는 것이죠. 다음에 솔직히 나 또 뽑아줘 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걸 저는 느꼈었지만, 재개발 재건축 전매금지 강화로 인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매금지 강화의 소급 입법 논란은 사실 선을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장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의 건축심을 통과시켜준다, 한남 5구역, 한남 4구역 건축심이 획기적으로 통과, 이렇게 돼버리면 가격이 또 뛰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조합 설립 인간한 재개발 지역들조차도 소급 입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으려고 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소급은 위헌입니다.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정책을 너무 당당하게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이렇게 상반되는 정책을 내놓을까에 대한 제 분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방향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서울 집값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이 집값을 올리면 올렸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고 당장의 거래만 제한시켜가지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동산 시장 방향성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